이어서 문화초대석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문화촌에서 만나뵐 분은요, 특별한 영화제라고 소개는 해드렸는데 바로 대구 사회복지영화제입니다. 네. 올해가 10회째인데 1회 때부터 영화제 프로그래머 맡아 오셨다고 해요. 예, 김상목 프로그래머 자리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대구 사회복지영화제에서 영화 선정 및 섭외 그리고 영화 소개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프로그래머 김상목입니다. 반갑습니다. 프로그래머 그러니까 혹여나 또 생소한 분들도 네, 있을 컴퓨터 생각나고요. 뭐 예술 감독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예, 총 책임자신 거죠. 실무를 다 어깨 짊어지고 있는 책임집니다. 예. 네, 그 말씀하신 제10회 대구 사회복지영화제가 바로 다음 주입니다. 이곳 네. 대구 MBC 시네마 M에서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들었는데 지금 제일 바쁠 때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딱 일주일 남았고 네. 지금이 제일 바쁠 때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준비를 하고 고생을 해야지 영화제 기간에 실수가 없고 이제 영화를 보러 오시는 시민들께 충분하게 만족할 만한 체험을 드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냥 밤잠 설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여기 스튜디오에 출연하시는데 상당히 바쁘게 모셨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이죠. 네. 어떻습니까? 이 영화제 소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회째를 맞는다는 대구 사회복지영화제. 예. 네. 예, 저희 영화제는 2010년에 처음 만들어졌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회복지 주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영화제입니다. 네. 또한 지역의 33개 시민, 사회단체, 노동조합, 그 보건의료기관, 그리고 복지시설, 그리고 장애인단체까지 함께 분담금을 모아서 기본적 예산을 마련하고 네. 실무를 하면서 진행하는 지역 커뮤니티 영화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서 유일한 사회복지 영화제입니다.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유일한 것을 하실 생각을 하셨나요? 예, 영화제를 처음 시작하게 된 시기가 2010년인데 네. 그 당시에 최초로 우리 사회에 의무급식, 무상유료 등 복지 관련된 논의가 기존의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영역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제 그냥 밥 먹다가도 뭐 오르내리는 그런 주제가 되었던 시기입니다. 네. 그러한 시기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던 여러 단위들이 시민들과 함께 사회복지 관련된 여러 토론을 하고자 영화를 통해서 그런 것이 이제 하면은 수월하고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고민으로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같으면 이 복지란 부분이 지금만큼 또 보편화되지도 못했을 텐데 그걸 영화로 접근하신다.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네. 학술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내용으로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 더 시민들은 아예 엄두를 안 내고 그냥 이것은 이제 나의 고민이 아니다라고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때 책보다 공부하는 것보다는 영화를 보면서 접근하는 게 좀 더 시민들에게 편하게 갈 수 있겠다라는 네.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1회 때 그 주제라고 할까요? 테마라고 할까요? 기억나시나요? 예, 영화 복지를 만나다 바로 말씀드렸던 영화를 통해서 복지에 대한 다양한 이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던 게 취지였고 그 기본 취지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말씀은 10년이 흐른 만큼 또 이렇게 청산 뉴스처럼 나오십니다만은 어렸던 순간 많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가장 힘든 거는 뭐니 해도 아마 또 재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한국에 수많은 영화제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행사들이 정부의 지원이나 기업의 후원에 의해서 기본적인 예산을 준비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주로 돈이 없는 시민사회단체가 분담금을 모아서 준비를 하고 시민분들이 약간의 소액 후원을 해서 예산을 마련하기 때문에 좋은 행사를 준비하고 이제 훌륭한 영화들을 가져오기 위한 절대 예산이 부족한 것이 그렇죠. 사실이고 항상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통 영화 전문가들이 이제 준비하는 행사가 아니라 지역의 비전문가들, 일반적인 뭐 사회단체나 복지기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실무를 맡기 때문에 예.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전문적인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화 전문가들이 함께 좀 이렇게 손을 맞잡아 주신 분들은 안 계신가요? 실제로 많은 어떤 자문이나 예. 감수를 해주고 계십니다만 어디까지나 행사의 핵심은 이제 지역에 활동하는 그 커뮤니티들인 것이죠. 네.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10년 동안 거르지 않고 이렇게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어려운 점들이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의 지원이나 후원금이 줄어들면은 행사를 축소하거나 하면서 항상
마다 예산 때문에 흔들리는 행사들이 꽤 있는데 네. 저희는 규모 자체는 적지만 이제 단체들의 분담금이라는 기본 이제 고정적인 어떤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 일관성을 가지고 행사를 준비할 수가 있고 아울러서 이제 영화제를 하고 나서 끝나면 헤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화제 조직위원회에 참여하는 이제 곳들이 1년 내내 일상적으로 지역 사회 개혁을 위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올해 구심축이 튼튼한 영화제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부분에서 독립적이다 보니까 네. 운영이라든지 테마를 설정하고 이런 네. 전반적인 부분에서 네. 좀 더 주체적으로 네. 네. 간섭받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눈치 볼 게 별로 없는 거죠. 예. 자, 일단 이제 올해 영화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작된다는 건 아까 말씀을 네. 주셨고요. 예. 올해 영화제의 경우는 4월 4일 목요일, 바로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이제 4월 10일 수요일까지 일주일간 바로 이곳 대구 MBC 시네마임 극장에서 총 29편, 장편 16편, 단편 13편으로 국내외 이제 장편, 단편 다큐멘터리 그리고 해외 다큐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된 저희의 나름대로 야심찬 섹션인 거장의 기원. 아니면 올해는 절망이겠지. 일본의 거장 소다 카지로 감독 특별전을 내가 준비하고 욕망하는 있습니다. 거라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줄 아파트 거야. 생태계 네. 이건 뭡니까? 예. 기막힌 바보 한국 세상. 장편 다큐 섹션에 포함된 작품으로 아하. 1960년대 말부터 50년 동안 서울의 예. 현재 도시 형태를 갖추는 거대한 아파트 단지들의 역사를 추적을 해서 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부동산이 그냥 살기 위한 곳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소시민들의 욕망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상징하는 표상이 되는 과정들을 조명하고 있고요. 올해 주제가 복지에 네. 소외된 공간들. 네, 이건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예, 사회복지의 역사가 아무래도 유럽이나 이제 해외에 비해서 짧은 한국 사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사회복지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해결 못한 일들이 많은데 새롭게 이제 외국에서 들려오기 시작하는 기존의 사회복지 논의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또는 새롭게 대두하고 있는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 미리 보고 미리 해결하는 취지에서 다양한 그러한 난관들, 네. 어려움들을 조명하는 계획입니다. 네. 지금 화면 속에 나오는 이곳이 강정마을인가요? 예. 제주 예. 노트 영화. 그 제주노트에서 예. 이제 저 작품은 이제 과거 역사의 4.3 예. 그리고 강정 해공기지를 둘러싼 사회적인 논쟁 그리고 현재 뭐 이효리 씨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네네. 이제 이민을 갔는데 그러한 난개발과 이제 새롭게 들어오고 있는 이제 이민자들에 의한 제주도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예. 총 29편을 지금 준비를 하셨는데 저희가 잠깐씩을 봤지만 네. 정말 다양한 주제, 다양한 분야들을 다루시고 계시네요. 예. 그렇다 보면 그 영화제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개막작과 폐막작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걸 선정하시는 것도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예, 많은 영화가 있다고 하지만 다른 영화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무척 작은 영화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구분을 하기보다는 개막작과 폐막장을 통해서 그해 영화제가 고민하는 화두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고 그런 취지에서 개막작인 개를 위한 민주주의는 네. 이제 올해 영화제의 초점이라고 했던 복지에 소외된 공간들에서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그리스의 아테네 광장 한복판에서 떠들이 개들과 그리고 시위대, 노숙인, 난민들이 서로 어울리고 연대하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걸 통해서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저성장 또는 이제 난민 문제들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단초를 주는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방금 보셨던 개를 위한 민주주의 말고 폐막작은 졸업이라고요? 예. 무척 어렵게 졸업하는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예. 예, 강원도 원주의 상지대학교에서 과거에 물러갔던 비리사학재단이 복귀하면서 예. 이 비리재단에 맞서 싸우다가 10년 만에 졸업한 학생들의 이야기고요. 예. 가장 공공적이어야 될 교육기관이나 사회복지 시설들이 민간에 그냥 위탁되었을 때 사회적인 손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에서도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공공 서비스의 어떤 역할이나 이제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우리 지역 사회에서 같이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10회 영화제 주제 앞서 저희가 복지에 소외된 공간이라고 말씀을 같이 드렸습니다. 근데 폐막작으로 이 졸업이라는 영화가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폐막작으로 폐막작으로 선정된 이유는 네.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지역 사회에서도 유사한 쟁점들이
계속 터지고 있고 네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한국 사회복지가 이제 공공이 책임지거나 지역사회에서 같이 해야 될 문제들을 단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시설에 수용해 버리고 예. 그 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맡김으로써 이제 오래 보면 공공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을 방기해왔던 부분들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이제 21세기에 맞게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좀 문제식을 던지는 작품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영화제가 알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영화 재밌게 봤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화를 봄으로써 좀 뭔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제 영화제 끝나고 나서 오히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그런 하고. 고민인 네. 거죠. 네. 앞서 저희가 이게 사회복지가 워낙 분야가 넓다 보니까 섹션이 뭐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독립 단편, 장편, 이 해외 다큐 등등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네.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뭐 노동, 뭐 네. 예? 노인, 장애 뭐 이런 식으로 섹션 나누실 줄 알았는데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제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예. 그렇게 다양하게 안배를 하기보다는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느끼는 여러 쟁점들을 그의 화두와 초점에 맞춰서 좀 가변적으로 뺐다 넣었다 네. 이렇게 하는 기획입니다. 예. 그 중에서도 네. 보니까요, 그 각 섹션별로 아주 또 거장들이 출연하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해외 거장 감독을 집중 조명하는 영화도 있던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처음에는 이제 교육 목적으로 예. 지역에서 하는 소규모 영화제였습니다만 현재 이 영화제는 다큐멘터리나 독립영화 또는 사회복지 주제 영화를 이제 좋아하시는 이제 여러 대구, 경북 외에도 뭐 서울이나 뭐 광주, 부산에서도 찾아오시는 영화제가 되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영화제의 취지에 맞게 이제 해외에서 사회복지 관련된 주제 영화를 만드는 거장들을 네. 1년에 한 분씩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고 그 중에 한 예, 분이 지금 나오는 예, 소다 카지로 감독으로 예. 최근에 저희가 이분의 기획전을 준비하고 나서 해외 여러 곳에서 지금 저분의 기획전이나 전작전 등이 진행되고 있어서 네. 저희가 참 잘 골랐구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획 코너가 있는데요. 이거 장애인의 문화 복지 권리 관련해서요. 네. 사회복지 영화가 반드시 보통 우리 생각하면 영화 내용을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네. 영화를 보는 형식에 대해서도 저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리프리 영화라는 방식으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이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는 이제 처리를 한 영화들을 저희가 3회 영화제부터 계속 이제 꾸준하게 소개를 해서 저희 영화제에서 보신 이제 분들이 이후에 2차 상영이나 아니면은 뭐 교육 등에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10회째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하셨나요? 꼼꼼하게 준비를 하기보다는 영화제를 하면서 예. 항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평가를 하면서 네. 이제 영화제 참여했던 조직 단체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우리 관객분들의 반응을 일일이 다 이제 평가를 해서 과제를 새롭게 해서 네. 그렇죠. 네. 정말 고민을 많이 담으셨는데 그래도 아직 그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 주제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번 영화제 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이 질문이 나오기를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네. 영화의 재미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뭐 상업극장에서 그냥 영화를 보면서 이제 쾌감을 누리고 나오면은 있는 것이 아니라 영화가 우리 삶에 반영이 되고 거울이 되는 네. 그런 영화들로 준비를 했고 예. 또한 영화가 아무래도 좀 주제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부대 행사로 준비한 여러 시네마 토크나 그 관객과의 대화 등을 잘 활용하시면 영화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예,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은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영화 성황리에 이렇게 잘 치를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대구 사회복지 영화제 김상목 프로그래머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